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철거 현장 옆 차도로 쏟아진 건물 잔해들. 이때 이 정차한 버스를 덮치는데요.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당시 상황 어땠을까요? 밤늦게까지 구조 현장을 봤는데 어제 아주 이런 일이 영화 속에나 일어난 일이 일어나 버렸어. 세상 이제 속에. 사고 직후 많은 인력이 투입돼 매몰자를 찾는 데 주력했는데요. 잔해에 깔린 해당 버스는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참 믿기지가 않습니다. 버스가 간 게 이제 밖으로 끓이고 있는 거예요. 버스 한 가운데 나타나고 처음에 사고 날 때는 안 보여버렸겠네. 결국 안타깝게도 승객 17명 중에 9명이 사망, 8명이 중상을 입었는데요. 입원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저께 앰뷸런스 저쪽만 들어오긴 들어오대요, 그때가. 현장과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다들 지금 힘들어하시고 자체를 지금 사실 가족들이 사망하고 특히나 그때 아들이 이러시는 부모 입장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타게 찾았지만 끝내 주검으로 돌아온 10대 아들부터 대부분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참담한 붕괴 사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지나 다니신 분들 그러잖아요. 이 넘어지까지 위험을 가졌다고. 건물이 바깥쪽으로 물려놨어요. 흙댐이 없었다면 뒤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흙댐이 쌓아놓은 게 문제니까 철거 공법상의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체 공법상의 문제인 걸까요? 재개발로 해체를 기다리던 건물. 붕괴 4시간 전의 모습인데요. 한쪽 벽면이 해체되고 주변으로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위층부터 지금 잘라서 오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어제 넘어지는 내용이나 저희도 추정하는 부분인데 밑에서 철거를 시행했지 않나. 3층 정도나 2층 정도를 갖다가 중간 부위를 해체를 갖다 하면서 건물 자체가 이제 그 무게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려앉는 그런 공법을 이제 쓰면서 현재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이런 공법은 정상적인 공법은 아닙니다. 네. 비용 절감을 위해 시간을 단축하는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 건물의 한쪽 벽을 먼저 철거하면서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군요. 실제 뭐 잠원동에 대한 어떤 그 철거 과정 중에서 이제 붕괴 사건이라든지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많죠. 그리고 실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체하는 과정 중에서 아마 이런 방법, 이번 광주에서 붕괴됐던 이런 공법을 쓰는 현장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그 징조를 느꼈으면 대피를 여기를 차를 못 쓰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잘못일 것 같아요.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 안전을 위해 미리 위치로 옮겨 임시 정류장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드는데요. 실제 붕괴 당시에 공사장 관계자들은 미리 대피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만큼 위험을 감지했다는 건데요. 결국 이 가림막 하나가 무너지는 건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사과가 이어졌는데요. 또한 실제 현장에는 관리 감독할 감리 담당자도 없던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건축물 관리법